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14일 돈복사TV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꼭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 정보란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 공유방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각종 혜택들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정보와 직접 또 포지션 안내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수익 볼 수 있는 방 정보 관점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25% 수익 받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승소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박수 칠만한 일이죠. 지금 하단에서 계속 상승을 해줘요. 하단에서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FOMC에 대한 선반영 기대치로 인해 상승을 해주다가 FOMC 발표가 나와줍니다. CPI 발표가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CPI 예상치가 정확하게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예측치에 부합을 해서 호재 소멸로 인한 일부 하락이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리플에 대한 승소 발표가 여기서 납니다. 리플 승소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31K 윗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점적인 이슈는 당연히 리플의 승소입니다.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인 거고, 리플 승소로 인해서 리플은 지금 90%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이 리플의 승소가 왜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들한테도 수급이 같이 쏠리고 있으며 연쇄적인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상승 후에 리플은 한 80에서 90% 가까이 상승을 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고, 이미 근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 관련된 이슈가 리플이 일부 패소만 하더라도, 일부 승소만 하더라도 리플한테는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거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승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리플한테는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리플한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리플이 왜 연쇄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SEC의 패소로 인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 해석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증권의 개념을 대입을 하려고 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증권만을 다루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장 지배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계속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에 대한 관리 감독만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린 이상 뭐라고 터치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SEC는 지금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던 그런 유권 해석이 유해질 수밖에 없고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덜해질 수밖에 없다,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지금 울고 있겠죠. 두 번째, 리플 SEC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코인베이스 급등.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동일한 내용의 증권성 사유로 제소당했어요. 거래소들이 바이낸스, 코인 거래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이 증권성에 대한 내용을 다투느라 이제 SEC를 상대로 제소를 당했는데 이거는 거래소에도 현재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리플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이 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5% 가까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리플 관련한 개별 코인들의 증권성 해석이 달라진다라면은 이제 여기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도 뭐 증권인이 뭐니 하면서 그 내용을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EC가 이 두 거래소에 대해서 제소를 했던 사유는 여러 가지 혐의와 쟁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증권인 코인들을 뭐 임의대로 처분하고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좀 풀린다면 훨씬 더 이후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거래소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랙록의 ETF 신청. 블랙록 ETF 신청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다. 왜?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SEC의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감시 공유 약정, 거래소와 감시 공유 약정을 체결하라는 이유로 블랙록의 ETF 신청을 한번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록은 이미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이 감시 공유 약정을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코인베이스와 체결된 감시 공유 약정을 바탕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게리 갠슬러는 감시 공유 약정 대상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가 좀 찝찝하다라고 발언을 해요. 불안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왜냐? 코인베이스는 이 블랙록 ETF의 감시 공유 약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그런 이해상충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고 고객과 반대되는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게리 갠슬러의 그런 뭐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이제 불안함을 표출을 했죠.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SEC의 관리 감독에서 코인베이스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SEC가 이 코인베이스를 이유로 반려할 그런 내용 자체도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그리고 네 번째, 리플이 급등함으로써 이제 리플뿐만 아니라 같이 소송이 걸려있는 다른 코인들이나 또는 거래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리플이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같은 선례로 인해서 연달아 승소 판결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이나 다른 거래소들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다시 코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전체적인 장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EDXM 거래소. 현재 월가의 증권거래소인 EDXM, 이건 이제 기관들만 거래하는 거래소이긴 해요. 근데 이 EDXM도 현재 증권성을 인정받은 4개의 코인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 아플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긴 한데 유권 해석이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4개를 제외하고도 다른 코인들 하다못해 뭐 리플부터도 상장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SEC가 이번 소송 결과는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EDX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 코인 자체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해졌기 때문에 추후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라고 이 4개만 투자하고 싶겠어요? 다른 비전 있는 코인들이나 더 괜찮은 코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더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 EDXM에도 추가적으로 상장이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 소송이 그런 부분에도 한몫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장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예측이 되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점치고 있고 뭐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이후에 있을 이제 뭐 블랙록 ETF 신청이나 이번 달 말에 FOMC나 이런 굵직한 이슈들 같이 잘 체크해보면서 수익 볼 수 있는 포지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보 공유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꼭 같이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